저 밥상을 치워라. 당장. 어머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잘못. 내 밥상에서는 돈 냄새만 나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벌어진 며느리들의 시험에서 한 사람은 황금으로 상을 차렸고 한 사람은 빈손으로 마음을 담았습니다. 진짜 효도와 가짜 정성이 맞붙은 그날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경기도 한강 물줄기가 굽이치는 마을에 박진사댁이라 불리는 양반댁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어른은 청주 박씨 월선 할미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박할미라 불렀습니다. 박할미는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본래 양반가였으나 가세가 기울어 밭 두어 맞이기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박할미는 손에 바늘을 들었지요. 밤마다 촛불을 켜고 바느질을 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나도 눈이 침침해져 눈물이 흘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트고 갈라져 바늘을 잡을 때마다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여름이면 촛불 열기에 땀이 뚝뚝 떨어져 바느질감을 적시곤 했지요. 이웃집 안악들이 말렸습니다. 박시댁, 그렇게 무리하면 몸이 상합니다. 하지만 박할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손이 멈추면 내 자식이 굶소.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들 둘이 잠든 방에서 배고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미, 배고파요. 박할미는 부엌에 남은 좁쌀 한 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지요. 조금만 참거라. 어미가 내일은 꼭 밥을 지어주마. 박할미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워 혼수 치마 한 벌을 완성했습니다. 새벽 일찍 장터로 나가 팔아 쌀 한 마를 사왔습니다. 내 손이 멈추면 내 자식이 굶는다. 그렇게 30년을 바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300석 땅을 거머쥔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박할미의 눈은 앞이 뿌얘지면서 흐려졌고 손가락 마디마다 바늘에 찔린 자국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볼 때마다 박할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이 내 고생을 기억이나 해줄까? 박할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김씨는 시골 선비 집안 딸로 말수가 적고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아궁이를 지폈고 밤이면 제일 늦게 잠들었습니다. 김씨는 시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눈치챘습니다. 어머님, 오늘따라 기침이 심하시네요. 따뜻한 물 떠올릴까요? 어머님, 발이 차가우시죠? 제가 주무르겠습니다. 김씨는 시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박할미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 밤새 뒤척였습니다. 김씨는 그걸 알고 담백한 음식을 준비했지요. 박할미는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김씨는 새벽마다 따뜻한 물을 데워 세숫대야에 부어두었습니다. 박할미는 봄이 오면 늘 뒷산 진달래를 그리워했습니다. 김씨는 봄마다 진달래를 꺾어 방에 꽂아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김씨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이씨는 고을 부자 외동딸로 비단옷과 은장도를 차고 시집왔습니다. 거울 보기를 좋아하고 하인들을 부리는데 익숙했지요. 이봐라, 내 옷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비단이 상한다. 저 거지 같은 행색으로 대문 앞을 서성이지 말게 하라.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박할미가 두 며느리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내가 곧 68이 된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직 건강하십니다. 박할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 손이 이제 바늘도 제대로 못 잡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보름 뒤 내 생신에 너희 둘이 각자 음식상을 차려오너라. 이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장 정성스럽고 내 마음에 드는 상을 차린 며느리에게 이 집안의 땅 문서와 곡간 열쇠를 물려주마. 박할미가 덧붙였습니다. 단 음식에 쓴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빚을 지거나 속이면 안 된다. 그날 밤 작은 며느리 이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전복? 해삼? 아니면 녹용탕? 다음 날 이 씨는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돈이 필요합니다. 친정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생신상에 그리 큰 돈이 필요하냐? 땅 문서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친정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돈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 씨는 닷새 동안 장터를 누볐습니다. 전복, 해삼, 산삼, 녹용, 꿩, 잉어, 은자를 물쓰듯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솜씨 좋은 주모를 불렀습니다. 너 이것들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상을 차려라. 주모는 사흘 밤낮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이 씨는 매일 독촉했습니다. 빛깔이 좋아야 한다.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여야 해. 한편 김 씨는 막막했습니다. 귀한 재료를 살 돈도 없고 화려한 음식을 만들 솜씨도 없었지요. 그날 밤 큰며느리 김 씨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오냐, 들어오너라. 김 씨가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박할미는 물을 마시며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생신상 준비는 안 하느냐? 김 씨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귀한 재료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평소 좋아하시는 것을 준비하려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예. 어머님은 기름진 음식을 잘 못 드십니다. 소화가 안 되신다 하셨지요.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좋아하십니다. 박할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씨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봄나무를 캐기 위해서였지요. 냉이, 달래, 쑥, 미나리. 이 나물들은 어머님께서 젊은 시절 드시던 것들이야. 30년 전 가난했을 때 산에서 캐오셔서 끼니를 때우셨다지. 김 씨는 광주리를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이른 봄 아침 이슬이 촉촉이 내린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걸었습니다. 냉이는 돌 틈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호미로 조심조심 파내며 김 씨는 시어머니의 젊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도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한 포기 한 포기 캐셨겠지. 두 아들 먹일 것이 없어. 산에 올라 나무를 캐시던 달래는 바위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뿌리까지 조심스럽게 캐내자 알싸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쑥은 양지 바른 곳에 물이 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숲만 골라 땄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김 씨는 산을 누비며 나무를 캤습니다. 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씻고 다듬었습니다. 장독대로 가서 제일 오래된 장독을 열었습니다. 30년 묵은 된장이었습니다. 이 된장은 어머님께서 처음 홀로 되셨을 때 담그신 거야. 아들 둘 데리고 막막했을 그때. 이 된장으로 국을 끓여 입에 풀을 칠하셨다지. 김 씨는 된장을 조금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 맛 속에 어머님의 30년이 들어있구나. 드디어 생신날이 밝았습니다. 박진사댁 대청마루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할미는 명주 저고리에 은비녀를 꽂고 앉았습니다. 상을 차려오너라.
먼저 이 씨가 나섰습니다. 하인 넷이 커다란 소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전복초, 해삼찜, 녹용탕, 산삼전과 꿩고기, 잉어.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임금님 수라상이 따로 없구먼. 저 전복 하나가 쌀 몇 섬 값일 텐데. 이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음식은 친정아버님께서 주신 돈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일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박할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전복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씹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질기고 비린 맛이 났습니다. 녹용탕 한 술을 떴습니다. 기름지고 느끼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거북했습니다. 박할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물려라.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박할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리고 기름지다. 내 속이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 음식에서는 값어치만 보이고 마음이 보이지 않는구나. 어머님, 물려라. 상이 물러갔습니다. 큰 며느리, 내 차례다. 김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소반 하나, 소반 위에는 하얀 쌀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그릇, 봄나물 몇 가지, 그리고 무김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너무 소박한 거 아닌가? 김 씨는 소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귀한 재료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뒷산에서 봄나무를 캐왔습니다. 이 냉이와 달래는 어머님께서 30년 전 두 아들 데리고 산에서 캐오시던 그 나물입니다. 이 된장찌개는 어머님께서 처음 홀로 되셨을 때 담그신 30년 묵은 장으로 끓였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머님의 지난 30년을 담았습니다. 부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박할미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먼저 된장찌개를 한 술 떴습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구수한 된장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30년 묵은 장의 깊은 향, 봄나물의 향긋한 내음, 그리고 정갈하게 끓인 정성의 냄새. 입에 넣는 순간 뜨끈하고 구수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혀끝에서 목구멍으로 가슴속까지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된장의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맛, 봄나물의 쌉싸름한 맛이 어우러져 입 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 모금 삼키자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할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이. 박할미는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된장국에 말아 먹었습니다. 30년 전 남편 잃고 막막했을 때 이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텼지. 아들 둘 입에 밥 한 술이라도 더 넣으려고 나는 이 국으로 배를 채웠어. 박할미는 냉이를 집어먹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맛. 이 냉이 맛 봄산에서 캐던 그 맛 그대로구나. 아이들 배고프다 울 때 산에 올라가 나물 캐서 데쳐 먹이던 박할미는 숟가락을 멈추고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큰 며느리. 예, 어머님. 너는 나를 보았구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을, 내 과거를, 내 고단했던 날들을 너는 다 보고 있었어. 김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박할미는 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집안의 땅 문서와 곳간 열쇠는 큰 며느리 김 씨에게 넘긴다. 안 됩니다.
이 씨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돈을 들였는데요. 저 보잘것없는 밥상이 제 상보다 못합니다. 박할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야. 예. 너는 돈은 들였으되 마음은 들이지 않았다. 음식의 값은 재료값이 아니라 정성의 무게로 재는 법이다. 나는 평생 바늘로 살았다. 손가락이 1000번 찔려도 눈이 멀어도 자식들 입에 밥 한 술 더 넣으려 버텼지. 그런 내게 무엇이 필요했겠느냐? 화려한 것? 비싼 것? 아니다. 따뜻한 것, 편안한 것,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마음이었다. 이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박할미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너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깨달으면 변할 수 있는 법.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박진사댁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곳간을 열 때마다 박할미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재산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위해 쓰면 복이 되고 허영을 위해 쓰면 빚이 된다. 흉년이 들면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눴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병나면 약값을 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박씨 할마님의 마음씨가 큰 며느리에게 이어졌구먼. 한편 이 씨는 처음엔 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보지 않았다. 나는 땅 문서만 보았구나. 어느 날 이 씨는 부엌에서 김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 씨는 장독에서 된장을 조심스럽게 떠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30년 전에 담그신 장이구나. 이 속에 어머님의 눈물과 땀이 다 들어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전복이 얼마짜리인지만 생각했는데 형님은 음식 속에 담긴 어머님의 삶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씨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 옷을 벗고 무명 옷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찾아 발을 주무르고 등을 긁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 너무 세게 눌렀습니까? 박할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거라. 마음이 담기면 손도 따라온다. 이 씨는 김 씨에게서도 배웠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뭡니까? 어머님 방 온돌은 어떻게 떼야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김 씨는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이 씨도 어머님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물을 드셔야겠다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할미는 이 씨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깨닫으면 되는 법이지. 몇 년 후 박할미가 눈을 감을 때 두 며느리는 나란히 곡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진심이었습니다. 장례 후 김 씨는 이 씨를 불렀습니다. 동서, 어머님께서 당신 목도 남겨두라 하셨어요. 당신도 이 집안의 며느리니까요. 이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두 며느리는 진정한 자매가 되었고 박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집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진심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가장 비싼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며 가장 화려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사람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도 값비싼 재료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런 밥상이 차려지길 바랍니다. 야단민담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